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2022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빠르게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이 영상은 이미 학습이 된 친구들을 위해서 복습용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다시 이 내용을 촘촘하게 공부를 하신 뒤에 이 영상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로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즈 로빈슨 씨에게 여기 합창단이 기쁩니다 알려주게 되어서 대절 전체를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요. 시합하도록 어디에서 여기 국제 여기 합창대회에서 이 시합은 열립니다. 런던에서 5월 20일에 비록 우리는 희망합니다. 참가하기를 그 행사에 그러나 참가하기를 희망하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런던으로 여행할 자금을 갖고 있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중하게 친절하게 요구합니다. 당신에게 서포트해달라고 우리를 와주심으로써 어디에 펀드레이징 콘서트니까 자금을 모으는 콘서트에 와주시기를 정중히 친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의 목적이겠네요. 그것은 열리게 될 겁니다. 펀드레이징 콘서트가 열리게 될 거라는 거죠. 언제? 3월 26일에. 이 콘서트에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의 음악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당신의 친절한 서포트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 올림. 19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올라오셨습니다. 무대로. 이제 제가 수여하겠습니다. 올해의 최고의 학업상을 학생에게. 어떤 학생이냐? 성취한 학생, 최고의 등수를 성취한 학생에게. 그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겠죠. 미소를 띄었습니다. 좌석의 열을 향해. 어떤 좌석이냐? 12명의 최종 후보가 모였던 좌석. 조가 닦았네요. 땀이 찬 손을 그녀의 손수건에. 그리고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최종 후보들을. 그들 모두 다 뭐하게 보였냐면 창백하고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뭐뭐처럼 그녀 자신만큼. 조와 이제 나머지 다른 후보자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총 2명이겠네요. 2명이 차지했습니다. 1등을 네 과목에서. 그래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들이 등급을 매기는지 평가하는지로 그들의 노력과 자신감을. 이 트로피가 이러한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미스 조 페리 양에게 교장 선생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조 양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조는 느낍니다. 마치 뭐뭐처럼 그녀가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 그녀는 걸어 들어갑니다. 박수의 천둥 소리로, 그러니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들어갑니다. 큰 미소를 띠면서. 20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할 때죠. 제가 있었을 때 군대에 저의 교관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저의 병영 생활관에. 첫 번째 것이네요. 그들 교관들이 검사하곤 했던 첫 번째 것은 였습니다. 우리의 침대. 그것은 였죠. 단순한 일. 하지만 매일 아침 우리는 요구받았습니다. 하도록. 여기서는 make once bed하면 이제 침대를 정돈하다 이거죠. 침대를 정돈하도록 완벽에 가깝게. 그것은 뭐뭐처럼 보였습니다. 약간 우스꽝스럽게 보였네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행동의 지혜가 증명되어 왔습니다. 저에게 여러 차례 거듭해서. 만일 여러분이 만들면 여기서는 여러분의 침대를 정돈하게 되면 매일 아침 여러분은 성취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일, 그날의 첫 번째 일을. 그것은 제공해 주겠죠. 여러분에게 작은 자존감을. 그리고 그것은 격려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하도록 또 다른 일을 그리고 또 다른 일을. 그날 끝 무렵이 될 쯤, 즉 하루가 끝날 때쯤 그 한 가지 일이 성취된 한 가지 일이 바뀌게 될 겁니다. 많은 일로. 어떤 일? 성취된 많은 일로. 만일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그 작은 일을 올바르게 이 작은 일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할 수 없겠죠. 큰 일들을 올바르게. 됐나요?
2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구직 활동은 아닙니다.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을 찾는 일은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이 검색을 할 때니까 여기는 구직 활동을 할 때 여러분은 단지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역시 여러분은 B 플러스 ing 둘러보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단지 둘러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 훑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목표에 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표냐? 여러분이 주장을 해. claim to 부정사, 또 want to 부정사. 도달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됐죠. 다시 여러분이 도달하기를 원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래요. 누가? 그냥 훑어보는 것이. 만일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면,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진지하다면 어떤 일에 여러분이 choose to 부정사, 뭔가를 하기로 선택한 어떤 것에 좀 진지하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뭐뭐 해야만 합니다. 직접적이 되어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되고, 가능할 때는 언제나 현명해야만 합니다. 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직업을 검색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러니까 즉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동일한 목표, 뭐 취업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직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해야 되겠죠. 더 많이 그 나머지 무리들보다, 그 나머지 구직자들보다. 됐나요? 뭐뭐와 상관없이 이제 it takes 시간 to 부정사,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이거거든요. 당신이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하다. 그러면 뭐뭐와 상관없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당신이 찾고 얻는데 무엇을? 직장을. 어떤 직장? 당신이 원하는 직장, 직업을 찾고 얻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당신이 찾고 얻는데. 다시 한번요. 당신이 원하는 그 직업을 찾고 얻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거와 상관없이 진취적이 되는 거죠. 진취적이 된다는 것은 어떻다? 논리적으로 얻게 해줄 겁니다. 당신에게 어떤 결과물을 더 빠르게 얻게 해준다는 거죠. 만일 당신이 오직 의존한다면 이런 경우보다 그냥 훑어보는 것, 뭐를? 온라인 직업 게시판을. 그 다음에 이메일 보내는 것, 가끔씩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더 빠르게 진취적이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빠르게 얻게 해줄 겁니다. 당신에게 결과물을 더 빠르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 활동들을 나머지 양 무리들에게. 요거는 구직자들이겠죠. 이제 함축적인 느낌을 볼게요. 더 능동적이 되세요. 두드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다른 구직자로부터.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수면을 단순히 다운타임이라고 이제 부연 설명하죠. 그들의 뇌가 문을 닫는데요. 즉 가동하지 않고요. 그들의 몸이 쉬는 이런 다운타임으로서 단순히 수면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돌진 속에서죠. 즉 서두르는 것 안에서 충족시키기 위해 일, 학교, 가족 또는 가사의 책임을, 가정일의 책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 안에서, 즉 서두르는 와중에 사람들은 삭감합니다. 그들의 수면을, 즉 잠을 적게 잔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대절 전체를. 그것은 즉 잠을 이렇게 줄이는 것. 그러니까 이걸 동명사로 고치면 됩니다. 컷을 커팅으로만 고치고 나머지 문장 똑같이 하면 이 이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을 줄이는 것이 won't be a problem,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모든 다른 활동들이 뭐뭐처럼 보이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됐나요? 서두르는 것이죠.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과 학교와 가족과 가사의 책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두르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삭감을 합니다. 그들의 수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대절 전체를. 그것이 잠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 모든 다른 활동들이 뭐뭐처럼 보이니까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연구는 드러냅니다. 대절 전체를. 즉 연구가 밝혀낸다는 거죠. 수많은 중요한 일들, 이 행해지는 중요한 일들이죠. 잠자는 동안에 행해지는 아주 중요한 수많은 중요한 일들이 도움을 준대요. 유지하는데. 다시 유지하다 건강을. 첫 번째 도움을 주고 두 번째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가능하게 해준대요. 사람들이 기능을 하도록. 그들의 최고의 수준에서. 여러분이 수면을 취하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be at work를 일하다라고 정리하세요. 일을 합니다. hard가 열심히 일합니다. 끝. forming 형성하면서 통로를 무슨 통로? 필요한 통로. 무엇을 위해? 학습을 위해. 그리고 창조하다 무엇을? 기억력과 새로운 통찰력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통로를 형성하면서 열심히 일한대요. 됐나요?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뇌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형성하면서 통로를, 필요한 통로, 학습을 위해 그리고 기억과 새로운 통찰력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통로. 네, 충분한 수면이 없다면 여러분은 집중할 수도 없죠.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죠. 반응할 수도 없어요. 빠르게. 수면의 부족은 심지어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 문제죠. 즉 감정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점점 증가하는 증거가 보여줍니다. 대절 전체를. 지속적인 부족이죠. 수면의 지속적인 부족은 증가시킵니다. 위험을 발달시키다인데 영어는 걸리다라고 하세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킨대요. 23번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전체의 인간 사회는 작동합니다. 운영합니다. 뭐뭐의 바탕으로 아는 것, 미래의 날씨를 아는 것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농부들은 알고 있어요. 언제 몬순 장마가 오게 될지, 다음 해. 그래서 그들은 압니다. 언제 심어야 될지 농작물을. 인도네시아의 농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있다라는 것, 두 번의 몬순 장마가 매년. 그래서 다음 해에 그들이 얻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의 수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지식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인도의 농부는 몬순을 보고 이제 수확 언제 파종을 해야 되는지 알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두 번의 몬순이 있으니까 두 번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과거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몬순은 항상 오기 때문이에요. 거의 동일한 시기에 매년 그 살아있는 기억 속에서 그들이 살아있는 기억 동안. 하지만 이제 예측해야 되는 그 필요는요. goes deeper 더 깊어져요. 뭐보다? 이것보다. 이것은 뭐예요? 농사 짓는 거죠. 지금 위에서 두 농부를 예시로 들어서 농사 짓는 것보다 이제 예측하는 이 필요성이 이 농사 짓는 것보다는 더 심층적이라는 거예요. 즉 예측하는 이 필요성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과 도로와 이제 철로와 이제 공항, 그다음에 사무실,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디자인된 거죠. 무엇에 맞춰서? 현지 날씨에 맞춰서. 예를 들어 보면 영국에서는 모든 집들이 가지고 있죠. 중앙 난방을 갖고 있죠. 중앙 집중식 난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외부의 날씨가 외부의 온도가 어때요? 20도 미만이기 때문이에요. 춥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어컨 시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온도가 거의 올라가지 않으니까 26도 이상은. 이제 반면에 호주에서는 정반대의 것이 사실이에요. 호주는 이제 더우니까 대부분의 집이 어때요? 에어컨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거의 중앙 난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2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죠. 어떤 능력이냐?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라벨을 붙일 수 있는 능력, 감정에. 여기까지 됐죠? 감정을 인식하고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자주 종종 뭐뭐라고 불리웁니다. 뭐뭐로서 언급됩니다. 감정 입자도라고 불리웁니다. 요거 단어 외워보세요. 말 속에서 하버드 심리학자 수전 데이빗의 말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빌리자면 중요한 거 아닙니다. learn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죠. 라벨을 붙이다 감정에 뭐뭐로 더 미묘한 뉘앙스의 보캐뷸러리는 어휘를 가지고 감정의 라벨, 딱지를 붙이는 거, 라벨을 붙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대요. 데이빗은 설명합니다. 대절 전체를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풍부한 감정의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렵습니다.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그리고 얻는 것은
지지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됐나요?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풍부한 감정의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렵대요. 전달하는 것, 우리의 욕구를. 그리고 얻는 것, 지지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지만 도우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뭐뭐 사이를 광범위한 다양한 감정들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되나요? 감정의 어휘가 풍부한 사람이라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합니다. 훨씬 더 잘합니다. 무엇을? 관리하는 것을. 그 다음에 the up and downs는요. 좋은 일은 up이죠. 나쁜 일은 down이죠. 이게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겠죠? 이게 삶의 기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rdinary existence는 평범한 존재. 그러니까 평범한 존재로서의 삶이 좋은 일, 나쁜 일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여곡절을 다루는데 더 잘한다는 거예요. 누가? 감정의 어휘가 풍부한 사람들이.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 보는 사람.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연구가 보여줍니다. 대절 전체를. 과정, 라벨을 붙이는 과정, 감정의 경험을 라벨을 붙이는 그 과정.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이런 감정을 붙여나가는 이런 과정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 더 큰 감정의 규제와 그 다음에 심리, 사회적 안녕, 복지, 행복에 관련이 되어 있대요. 2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앤토니 펀 리우벤후크는 였습니다. 과학자, 뭐뭐로 유명한 과학자죠. 잘 알려진 그의 세포 연구로. 그는 태어났대요. 델프트 지역에서. 이곳이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지역인가 봐요. 10월 24일 1632년에. 16살의 나이에 그는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업기술을 암스테르담에서. 22살의 나이에는 리우벤후크는 되돌아왔습니다. 델프트 지역. 그가 태어났던 곳이죠.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리우벤후크가 되는 것은, 과학자가 되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었대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언어인 네덜란드어만 알고 있었는데 이 사실이었습니다. 매우 특이했습니다. 즉 드문 일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의 과학자들에게는. 하지만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고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는 work hard를 노력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기술을. 그는 알고 있었죠. 만드는 방법을. 뭘 만들었냐? 어떤 물건을 유리로부터. 이 기술이 유리로부터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이 방식이 도움이 되었죠. 언제? 그가 만들었을 때 렌즈를. 그의 간단한 현미경을 위한 렌즈를 만들었을 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보았습니다. 작은 혈관을, 이제 혈액을 가진 혈관이겠죠. 흐르는 혈액, 뭐를 통하여 그것들을 작은 미세한 혈관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피를 가지고 있는 그 혈관을 보았다. 미세 혈관을. 그는 또한 관찰을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연못물에서. 그는 pay attention to는 주의를 기울이다는데 close를 붙여서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물건, 사물, 그가 보았던 사물에. 그리고 적었습니다. 그의 관찰을. 먼저 주의를 기울였고 관찰을 기록했다는 거겠죠. 뭐뭐 때문입니다. 그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채용을 했어요. 화가를 그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그는 화가를 채용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렸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요. 그가 묘사했던 것, 그가 이렇게 한 덩어리, 그가 묘사했던 것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기 위해서 화가를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26번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로 get along with는 사이좋게 지내다인데 best니까 가장 사이좋게 지냅니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버리세요. be like 뭐뭐와 동일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가장 잘 지낸대요. 실제로 우리는 찾아냅니다. seek out 그들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이것이 이유입니다. 장소들이 존재하는 이유. 어떤 장소? 리틀 이탈리,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과 같은 이런 장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대요. 하지만 저는 단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종, 피부색 혹은 종교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공유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치를, 그리고 보는 사람들, 세상을. 됐나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 이 두는 대동사이기 때문에 어떤 거냐? 일반 동사. 즉, share our values and look at the world를 대신해주는 대동사니까 두를 써야 된다는 거. 비동사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s the old saying 또는 as the saying goes라는 표현은 그냥 외워두세요.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if a는 the same하고 똑같습니다. the same. 동일한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들은 함께 무리를 짓습니다. 라는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 문장 전체는 매우 흔한 인간의 경향입니다. 어떤 경향? 뿌리를 두고 있는 경향. 어디에? 방식에. 우리의 종이 발달해온 방식에. 상상해 보세요. 대절 전체를 여러분이 이제 걷고 있는 중이라고 밖에서 이제 숲 바깥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조건화가 되어 있겠죠. 피하도록 조건화가 되어 있어요. 무언가를 친숙하지 않은 혹은 외국인 같은 이거니까 낯선 어떤 것. 되나요? 그래서 친숙하지 않거나 낯선 무언가를 피하도록 조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기 때문에 높은 가능성이. 동격의 대시니까 which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어떤 가능성이냐? 그것은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즉 친숙하지 않은 낯선 이것이 뭐 할 것이다? 흥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을 죽이는데. 유사성은 만듭니다. 우리를 관련되도록 더 다른 사람과. 왜냐?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대절 전체를 그들이 우리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거라고. 우리를 더 깊은 수준으로 해서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30번 정리하겠습니다. 거절은입니다. 매일의 부분 또는 일상적인 부분,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부분이래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루지 못합니다. 그것을. 즉 거절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즉 거절은 is so painful that,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그들은 would rather 동사원형, 차라리 뭐뭐 하고 싶어하다 than B 하느니. 그래서 B 하느니 차라리 A 하고 싶어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not at all은 전혀 뭐뭐 하지 않다죠. 그들은 차라리 요청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전혀 뭐라기보다는 요청해서 거절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은 is so painful that, 너무 고통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요청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전혀 뭐라기보다는 요청해서 그 거절을 감수하기보다는. 하지만 옛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여러분이 요청을 하지 않으면 대답은 항상 no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승낙을 하거나 거절을 하던가. 반반이죠. 50% 확률. 근데 여러분이 요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승낙도 없고 거절도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빵 프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청을 아예 하지 않으면 정답은 항상 노라는 거는 빵 프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겠죠. 많은 측면의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요. 오직 뭐 때문에? 여러분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룰 만큼 그것이 뭘까요? 그렇죠. 거절을 다룰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절 치료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 너무 두려워하니까 이제 거절 치료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떠올려 보세요. 요청이나 어떤 활동 어떤 거냐? 주로 어떤 결과를 내는, 거절의 결과를 낼 만한 행동이나 요청이나 어떤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보래요. 이제 판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은 입니다. 한 가지 그러한 예가 되겠죠. 나는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잘 사려고 하지 않잖아요. 거절에. 그 다음에 어떤 상점에서 할인을 요구하는 것은 역시 또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잘 못 깎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get 사역동사 목적어 이제 PP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 자신이 거절당하도록 시킴으로써, 뭐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시켜요. 여러분 자신이 거절당하도록 시킴으로써 여러분은
뭐뭐 하게 될 겁니다. 더 두꺼운 피부가 될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두꺼운 철판을 깔았다라고 하죠. 너 진짜 쪽팔리는 거 모르고 얼굴에 철판 깔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얼굴이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허락해줄 얼라오 목적어 투부정사 떠맞도록 훨씬 더 많은 것을 인생에서. 그러면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이 떠맞도록 허용해줄 두꺼운 낯짝이 될 겁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주겠죠. 여러분을 더 성공적으로 뭐를 하는데 다루는데 처리하는데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이 상황을 처리하는데 다루는데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3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반화죠. 일반화 뭐뭐 없는 특정한 예시 없는 인간화시키다 인간미 있게 만들다 글을 인간미 있게 만드는 특정한 예시 없이 일반화시키는 것은 입니다. 지루합니다. 누구에게? 듣는 사람에게, 즉 청취자에게 또는 그리고 읽는 사람에게, 독자에게. 누가 읽기를 원할까요? 상투적인 표현들을 하루 종일. 누가 듣기를 원할까요? 단어들을, 이런 단어, 여기서부터 이런 기타 등등의 단어를 뭐뭐 없이 구체적인 예시 없이. 뭐뭐 대신에 사용하는 것 대신에 이러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이런 공허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그 공허한 단어, 이 단어들을 leave out, 빼버리십시오. 완전히. 그리고 설명해 주세요. 묘사해 주세요. 구체적인 것들을. 없죠. 더 나쁜 것은 없어요. 읽는 것, 장면을, 소설 속에서의 장면을 읽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는데 어떤 소설이냐? 소설 속의 장면이냐? 주인공이 묘사되는 거죠. 대놓고 뭐뭐라고 히어릭 영웅적인 헤로익 영웅적인 브레이브 트래직 퍼니 이렇게 묘사되어지는 것. 그리하여 작가가 빠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로 넘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이 소설 속에서의 장면을 읽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됐죠?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소설에서 장면을 읽는 것보다. 소설에서의 장면이 뭐예요? 주인공이 대놓고 설명되어져요. 뭐라고? 이거라고. 그리고 나서 작가가 빠르게 넘어가 버려요. 다른 뭔가로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묘사해주는 이런 소설 속에서의 장면을 읽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제일 나쁘다 이거예요. 그것은 no good, NG예요, NG. 좋지가 않습니다. 아주 전혀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사용해야만 합니다. 한 단어로 된 묘사를 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뭔가를 마음을 끄는 묘사들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원한다면, 만들기를 원한다면 어떤 것을 더 실감나게. 됐나요? 한 단어로 된 묘사라는 거는 이거는 거잖아요. 저렇게 영웅을 대놓고 이렇게 주인공을 대놓고 이런 단어 한 단어로 된 묘사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읽는 것이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매우 나쁜 거라는 거죠. 가장 나쁜 거.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뭔가를 마음을 끌 수 있는 묘사를 하라는 거죠. 어떤 것을 실감나게 표현하려면. 네, 3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니까 대면 상호작용. 대면 상호작용은 입니다. 독특하게 강력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부연 설명하네요. 그리고 때때로 유일한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 공유하는 방식, 무엇을 많은 종류의 지식을 가장 단순한 것에서 가장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대면 상호작용은 입니다. 한 가지 최고의 방법들 중 한 가지. 어떤 방법들이냐? 자극을 하는 방법들, 새로운 생각과 사상을 또는 아이디어를 역시. 우리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배우는데 어떻게 묶는지 신발끈을 오직 그림으로부터 또는 하는 방법, 산수를 또는 계산을 하는 방법을 책으로부터. 됐나요? 우리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배우는데 신발끈을 매는 거죠. 그림으로부터.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죠. 책으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학자인 칙산트 미하이는 발견을 했습니다. 대절 전체를 하면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발견을 했대요. 대절 전체를.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었대요. 학생. 어떤 학생? 그 이전의 수상자들의 학생이었대요. 즉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접근을 동일한 문헌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됐나요? The same as.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동일한 문헌에 접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 접촉이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차이를. 그들의 창의성에. 개인적 접촉이 창의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세요. 조직 내에서도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적 접촉이 그들의 창의성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것이 만듭니다. 대화를. 역시 대화도 뭐와 연결돼요? 이렇게 개인적 접촉과 연결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사실이 만듭니다. 대화를 A와 B 둘 다로 만듭니다.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만들고 목적 보호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것이 만듭니다. 대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만든대요. 무엇을 위한? 높은 수준의 전문직 기술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만들고 또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만든대요. 무엇을 위한? 공유를 하기 위한. 무엇을? 일상적인 정보를. 되나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이것이 만듭니다. 대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에 대한 중요한 요인, 그다음 가장 중요한 방식, 일상의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네. 33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죠. 외국어가 말되어집니다. 영화 속에서. 됐나요? 영화 속에서 외국어가 말되어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막이 사용되겠죠. 번역하기 위해서 또는 통역하기 위해서 그 대화를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러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외국어가 남겨졌어요. 자막 처리되지 않은 채 남겨지게 되는 그 경우가 있대요. 그리하여 이해할 수 없게 되어 대부분의 그 대상이 되는 관객에게. 그럼 이런 경우가 앞문장 전체가 자주 종종 행해집니다. 만일 그 영화가 보여지게 된다면 주로 그 관점으로부터 어떤 관점? 특정 등장인물의 관점으로부터. 이 특정 등장인물이 누구냐? 말하지 못하는 그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특정 등장인물. 그러한 부재죠. 자막의 부재는 허용해 줍니다. 관객으로 하여금 느끼도록 비슷한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거 소외의 감각을. 그런 비슷한 소외감을 몰이해와 소외감을. 근데 이 몰이해와 소외란 게 뭐예요? 그 등장인물이 느끼고 있는 몰이해와 소외감을 비슷한 소외감을 관객이 느끼도록 허용해 준대요. 자막이 없는 것이. 그러면 이것의 예시는 목격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제 페르시아 언어로 된 대화문이죠. 이 대화가 이제 이란 사람의 등장인물에 의해서 말되어지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말되어지고 있는 이 대화가 페르시아어 대화가 자막 처리가 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주인공인 베티 마무디가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어를. 그리고 관객들은 보게 됩니다. 그 영화를 그녀의 관점으로부터. 됐죠? 3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역학이 있어요. 바뀔 수 있는 극적으로 스포츠에서. 다시 한번요.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한 가지 역학은 이거래요. 개념이래요. 어떤 개념이냐? 홈 경기장 2점 또는 홈 구장 2점이라는 개념이래요. 이 홈 경기장 2점이라는 이 개념은 위치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지된 디맨즈를 부담이라고 정리하십시오. 인지된 부담 그리고 resources는 자원이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play a role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다시 한번요.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한 가지 역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홈 2점, 홈 구장 2점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홈 구장 2점이라는 개념에서 인지된 부담과 자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홈 구장은 어떨까요?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더 큰 인지된 자원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인지된 자원이라는 건 뭘까요? 팬들, 홈 구장, 기타 등등. 자, 이제 선생님이 있는 원주는 어떤 A팀이 있다고 보세요. 그 다음에 부산에는 B팀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원주팀의 입장에서 부산팀이 이렇게 원정으로 옵니다. 그러면 홈팀인 여기는 홈 그라운드가 되겠죠. 원주팀은.
그러면 이제 홈 구장에 팬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원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응원팀이 적은 부산팀보다는 원주팀이 더 이점을 얻을 확률이 높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홈 그라운드가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더 큰 인지된 자원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연구원 요 사람들이 있었대요. MREG가 어디 있다. 뭐뭐 중에 최초의 사람들 중에 있었대요. 밝혀낸 대절 전체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대절 전체를 밝혀낸 최초의 인물들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밝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 These competitive factors니까 이러한 경쟁적 요인들, 이 경쟁적 요인들이 뭐예요? 홈 그라운드에서는 팬들도 많고 홈 경기장이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이런 이점들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성공률, 홈팀의 성공률,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죠. 이제 마지막 경기, 이제 플레이오프 우승 결정전이죠. 우승 결정전이나 월드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에서 홈팀의 성공 퍼센트가 성공률이 seem to 동사원이야. 뭐뭐인 것처럼 보인대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대요. 이런 이점이 있는데 팬들도 많고 홈 구장인데 당연히 우승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우승률이 떨어진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근데 팬들이 뭐가 될 수 있다? 일부가 되는데 인지된 부담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뭐라기보다는 자원이라기보다는 그러한 환경에서. 이런 환경은 뭐예요? 마지막 경기에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어때? 부담이 굉장히 크죠.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원이라기보다는 팬들이 자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A팀에서 팬들이 평소 이만큼 와가지고 응원을 해줬어요. 평소 때는 뭐 잘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결승전이기 때문에 팬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확 줘버리는 거예요. 이걸 나의 응원군이라고 보면 힘이 날 텐데 이걸 부담으로 보게 되면 결승전에서 부담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상당한 그렇죠. 팬들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인지된 부담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원이라기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최종 경기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어떤 경우냐 인식의 이러한 변화가 아까 밴드를 응원군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봤어요? 부담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인식의 이러한 변화가 또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유를. 어떤 팀이냐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해의 시작이니까 연초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즉 경기를 잘 못하고 있는 어떤 팀이 자주 종종 환영을 하는 거예요. 원정 경기를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인지된 부담과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첫 번째, 이렇게 중요한 결승전을 두고 홈팀의 이렇게 퍼센트가 떨어지는 이유가 홈팀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밴드를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별로 잘 경기를 못하는 경기력이 이제 낮은 팀은 홈 구장에서 경기하는 것보다 원정을 가는 게 더 압박감이 더 적다라는 거예요. 원정 가는 걸 더 환영을 해. 왜 환영을 할까요? 그렇죠.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고자 하려고. 됐나요? 그래서 인식의 이러한 변화가 또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유를 이제 연초에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즉 경기를 잘 못하고 있는 팀이 자주종종 환영하는 이유 원정 경기를 줄이기 위해서 인지된 부담과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35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사용해 본 적이 없을까요? 한 잔의 커피를 돕도록 하기 위해 자기 자신들이 깨어있도록 학습을 하는 동안 가벼운 자극제들입니다. 흔히 발견되는 가벼운 자극제, 차나 커피나 탄산음료와 같이 이런 곳에서 흔히 발견되는 가벼운 자극제들은 아마도 만들어주겠죠. 여러분을 더 깨어있게 그리하여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야만 해요. 대절 전체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자극제들이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할 것 같다, 가질 것 같다, 나쁜 영향을 기억에 뭐뭐만큼 그것들 그렇죠. 가벼운 자극제들이 뭐뭐 할 것 같은 유익하게 될 것만큼이나 기억에 나쁜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기도 하죠. 위에서 더 깨어있게 하고 그 다음에 기억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익한 것만큼이나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들이 이런 가벼운 자극제들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수행 능력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그런데 이상적인 이 복용량이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완전히 깨어있고 잘 휴식을 취해 있다면 이런 가벼운 자극제들, 카페인으로부터 비롯되는 이런 가벼운 자극물들은 거의 어떤 일을 하지 않는데요.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억 수행 능력, 즉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더 심층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소리겠죠. 이거는 이제 해당되지 않은 무관한 문장이니까 버릴게요. 실제로 만일 여러분이 가진다면, 즉 여기서는 마신다면 너무 많은 자극제를 마시게 되면, 섭취하게 되면 여러분은 될 겁니다. 신경이 과민해질 거고요. Find it difficult.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수면 취하는 것.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 능력은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3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뭐뭐를 향해서 말, 19세기 말을 향하면서, 이거니까 19세기 말이 되면서 새로운 건축학적인 태도 또는 사고방식이 출현했습니다. 나타났대요. 이제 새로운 건축학적 사고방식은 산업건축입니다. 요거는 이제 주장이 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었어요. 어떤 주장이냐? 산업 건축은 였습니다. 추하고 비인간적이었다라고. 이제 새로운 건축학적 사고방식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산업 건축이에요. 이제 또 대조를 이루죠. 이제 past 스타일은 과거의 스타일은 have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더 관련이 있었습니다. pretension 허세와 뭐뭐보다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것보다 그들의 집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건축학적 사고방식이 뭐예요? 산업 건축입니다. 이것과 과거의 스타일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산업 건축은 추하고 비인간적이고, 그다음에 과거의 스타일은 과거의 이제 건축 양식은 어때요? 허세가 너무 허세 장렬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접근법 대신에, 즉 이 접근법, 요 접근법 대신에 why not 동사원형 보는 게 어떻습니까? 방식을 보는 게 어떨까요? 평범한 시골에 이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일을 했던 방식, 과거에 일을 했던 그 방식을 살펴봅시다. 이 얘기예요. 그들은 누구겠어요? 평범한 시골의 이제 건축업자들은 발달시켰죠. 그들의 공예 기술을 발달시켰다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증명해주면서, 즉 보여주면서 이제 숙달을, 어떤 숙달, 도구와 재료의 둘 다의 숙달, 그러니까 도구도 잘 다루고 재료도 잘 다루는 숙달을 보여주면서 여러 세대 동안에 이제 그들의 이제 공예 기술을 발전시켜 왔대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재료들은 어땠냐면 지역적이었대요. 이제 그리고 사용되어졌대요. 단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됐나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잠깐만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어지게 된 그 집은 가지고 있었대요. 아주 평범한 나무 마루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하얗게 칠해진 벽을, 내부에는 하얗게 칠해진 벽을 가지고 있었대요. 됐나요? 하지만 그것들은 이게 뭐예요? 이런 집, 이런 방식이 뭐예요? 지역적이고 단순하게 사용된 재료가 지역적이고 단순하게 사용된 이러한 방식으로 지어진 이 집은 공급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이래야 되고요. 이걸 욕구라고 보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 집들은 완벽하게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대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대요. 공급해 주었대요. 그리고 잘된 경우에는 가지고 있었대요. 아름다움도. 즉 충족시켜 주었네요. 그리고 아름다움도 가졌어요. 어떤 아름다움이냐? 비롯된 장인의 기술에서 비롯된 아름다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티드니스니까 이거를 이제 뿌리내림이라고 했는데 고착된 거. 딱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집의 고착, 그 집의 지역에 있는 집의 그 고착으로부터 비롯된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지역마다 그 집의 어떤 특정한 양식이 있겠죠. 그 양식을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 정리 한번 할게요. 하지만 이제 이 집들은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그리고 잘된 경우에는 아름다움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인의 기술과 그 지역의 어떤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착, 그 뿌리내림으로부터 비롯되는 아름다움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됐죠? 37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제 첫 번째 이 지문,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의 법칙이 예술의 법칙이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로베르트 슈먼이라는 사람이 한때 말을 했대요. 도덕의 법칙이 예술의 법칙이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도덕을 생각해 보세요. 도덕. 어때요? 좋은 거 나쁜 게 있죠. 그래서 good, 그다음에 bad. 그냥 이거를 선이라고 보고 이걸 악이라고 그냥 보겠습니다. 도덕적 개념으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술에서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위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중인 것은 입니다. 대절 전체. 즉 이 위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존재합니다.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즉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예술에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가장 위대한 음악은 심지어 그 음악이 비극이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음악이 아무리 비극적이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지만 비극적이어도 가장 비극적이다 하더라도 위대한 음악은 데려다 줍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더 높은 세상. 어디보다? 우리의 것. 즉 우리의 세상보다 더 높은 세상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아름다움은 올려줍니다. 우리를 격상시킨다는 거겠죠. 반면에 나쁜 음악은 격하시킵니다. 우리를 격하시킨다는 거. 됐나요? 그래서 도덕에 좋은 거 나쁜 게 있듯이 예술도 좋은 게 나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좋은 음악, 나쁜 음악이 있다. 좋은 음악, 나쁜 음악이 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음악은 뭐야? 좋은 음악이죠. 좋은 음악이 아무리 본질적으로 비극적이다 하더라도 얘네는 데려다줘요. 우리를 세상으로, 더 높은 세상, 우리의 세상보다는 더 높은 세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름다움, 이 좋은 음악이 끼치는 이 아름다움은 우리를 어떻게 드높여주죠. 반면에 이 나쁜 음악은 어때요? 우리를 낮춰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일하대요. 어디에서도? 연주에서도 동일하대요. 역시 연주에도 뭐가 있어요? 연주에도 그렇죠. 굿과 배드가 있다는 거예요. 선,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떠냐? 동일하다. 나쁜 연주는 반드시 결과물은 아니에요. 무능함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역시 무능하면 연주가 아주 형편없으니까 무능하면 형편없는 연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나쁜 연주가 무능함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거는 반드시 아니라는 거는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여도 나쁜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가장 최악의 연주가 발생합니다. 공연이 발생해요. 언제? 그 연주자가 아무리 숙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주자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think of 뭐뭐에 관하여 더 많이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뭐보다 think of music 음악보다 어떤 음악? 그들이 are playing 연주하고 있는 음악보다. 됐나요? 그래서 일부의 가장 최악의 공연이 연주가 발생합니다. 그 연주자가 아무리 숙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주자가 그들이 연주하고 있는 음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thinking of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최악의 연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심스러운 캐릭터, 즉 최악의 연주자들은 진짜로 듣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작곡가가 말하고 있는 이것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즉 그들은 요 의심스러운 이 등장인물들 캐릭터들은 단지 뽐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희망하면서 뭐를 대절 전체를 그들이 가지기를 위대한 성공을 누구랑 대중과 더불어 위대한 성공을 가지기를 뽐내면서 됐죠? 그래서 나쁜 공연, 연주라는 것이 꼭 무능함의 결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자기가 연주하는 음악보다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최악의 연주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예요? 작곡가가 말하고 있는 것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뽐내고 사람들과 더불어 더 큰 성공을 그냥 꿈꾸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주자의 기본적인 소명은 즉 임무는 뭐다? 노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뭘 이해하려고?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 기본 연주자의 기본적인 임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일반인보다 더 잘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전달해 주는 것이죠. 1번 그리고 2번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요거죠. 음악의 의미를 정직하게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 내용 전체적으로 이해되죠? 38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게 될 때 또는 생물 다양성이 있게 될 때 야생 동물들은 가지게 됩니다. 더 많은 기회를. 어떤 기회? 획득할 기회. 무엇을? 음식과 서식지를. 다양한 종들은 반응하고 응답합니다. 반응하고 응답해요. 변화에, 그들의 환경의 변화에 다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상상해 봅시다. 숲을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식물만을 가지고 있는 그 숲 안에. 근데 요거는 뭐냐? 요겁니다. 한 가지 종류의 식물은 입니다. 유일한 식량의 원천, 그리고 서식지. 누구를 위한? 전체 숲의 먹이구물을 위한. 이제 존재합니다. 갑작스러운 건기가 존재하고 이 식물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니까 허버보이어스, 초식 동물들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그들의 식량의 원천, 원을. 그리고 멸종하게 됩니다. So do I. 나도 그래. 이것처럼 so do the animals. 동물들도 그러해요. 어떤 동물이냐? 먹고 사는 그것들. 즉 초식 동물들을 먹고 사는 동물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거죠. 여기서 이 do는 뭐냐? lose their food source and die out을 대신해주는 대동사이기 때문에 do를 쓴 겁니다. 하지만 when there is 존재할 때 bio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이 존재하게 될 때 갑작스러운 변화의 영향은 뭐 하지 않아요? 매우 극적이지 않아요. 갑자기 확 바뀌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양한 종들, 식물의 다양한 종들은 반응을 합니다. 그 가뭄에 다르게. 그리고 많은 종들이 생존할 수 있게 되죠. 그 건기를 해서 살아남게 돼요. 많은 동물들은 가지게 됩니다. 다양한 식량의 원천을 가지게 되고 단지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한 가지 식물에게만. 즉 이제 우리의 숲의 생태계는 놀롱거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죠. is는 있다라고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at the death 죽음에 있다인데 놀롱거가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니까 이제 우리의 숲의 생태계는 더 이상 있지 않게 됩니다. 그 죽음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처하지 않게 됩니다. 3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하늘과 많은 면에서. 그것은 밤하늘이겠죠. 밤하늘은 항상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해하도록 그리고 상상하도록. inspire 목적어 to 부정사 and to 부정사 병렬 구조가 된 겁니다. 시작이죠. 이건 이제 dawn은 새벽이라는 뜻인데 새벽이 이제 시작을 알리잖아요. 하루에. 그러면서 문명의 새벽 이후부터 즉 문명이 시작된 이후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창조했죠. 신화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말해 주었습니다. 전설적인 이야기를 그 밤하늘에 관하여. 그러한 이야기들의 요소들은 되었습니다.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PP니까 형용사 깊이 박히게 되었대요.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 안에 많은 세대들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 안에 그러한 이야기들의 요소들이 뭐가 되었대요? 깊이 박히게 되었대요. 실용적인 수준에서는 밤하늘은 도움을 줬어요. 과거의 세대들이 추적해 가도록. keep track of는 추적하다인데 시간을 추적하는 것은 그렇죠. 시간을 기록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게 했죠. 창조하다, 달력을. 그럼 다시 한번요. help 목적어 to 부정사 and to 부정사 이렇게 되고 to를 생략해도 되고 to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help 목적어 to 부정사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되는 거 확인하세요. 밤하늘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과거 세대들이 기록하도록 시간을 그리고 만들도록 무엇을? 달력을. 그런데 이것이 뭐였어요? 필수적이었죠. 뭐 하는데 여기서 to는 전치사 매우 중요합니다. 발전시키는데 사회를 뭐뭐로서 도구로서 농업과 계절에 따른 수확을 위한 수확에 대한 도구로서 이게 도구가 뭐겠어요? 시간과 달력이 이렇게 도구가 되었겠죠. 그럼 다시 한번요. 실용적인 수준에서 밤하늘은 도움을 줬죠. 과거의 세대들이 시간을 기록하고 달력을 창조하도록. 그런데 이 앞문장 전체 which was 이걸 대신해 준 겁니다. 대신은 이 앞문장 전체는 필수적이었죠. 발전시키는데 사회를 도구로서 농업과 계절에 따른 수확을 하는 보조 도구로서.
수세기 동안에 그것은 즉 밤하늘은 또한 제공했습니다. 유용한 항해의 도구를 제공했는데 그 항해의 도구는 필수였죠. 뭐에? 무역에. 그리고 탐험하는데 신세계들. 심지어 현대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행성이니까 지구입니다. 지구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여기를 벽촌이라고 하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찰을 한대요. 밤하늘을 그러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제 밤하늘을 보는 이유는 뭐겠어요? 북극을 먼저 보겠죠. 그래서 나침반 역할을 하잖아요. 4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The Common Blackberry라는 열매가 있어요. Rubus alleganiensis라고 이제 이렇게 학문명인가 봐요. 이걸 이렇게 부르나 봐요.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Common Blackberry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대요. 어떤 능력? 망가니즈, 즉 중금속, 여기 금속 원소라고 나와 있죠. 이 망가니즈라고 하는 이 중금속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대요. 한 토양의 층에서 다른 토양층으로, 분사구문이니까 정리하세요. 사용하면서 그것의 뿌리를. 이것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웃긴이라고 하지 말고요. 아주 기이한 능력인 것처럼 보입니다. 식물이 가지기에는 기이한 능력이죠. 이거는 암문장 전체. 이 커먼 블랙베리가 뭘 갖고 있댔어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망가니즈라는 이 중금속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대요. 한 토양의 한 층에서 다른 토양으로 그것의 뿌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암문장 전체가 좀 기이한 능력처럼 보이겠죠. 식물이 가지기에는. 하지만 그 전부가 그 모든 것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언제 여러분이 알게 될 때 영향을 블랙베리가 가지고 있는 또는 끼치고 있는 영향. 어디에? 그 근처의 식물에. 망가니즈는 매우 해로울 수 있겠죠. 식물에게. 특히 고농도, 고농축일 때. 커먼 블랙베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이렇게 해로운 효과에, 이러한 금속의 해로운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 뭐를? 망가니즈를 그 자신의 이점에.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이 커먼 블랙베리는 재분배를 한답니다. 망가니즈를 더 깊은 토양층에서 얕은 토양층에 이르기까지, A에서 B까지 뭐뭐를 사용해서 그것의 뿌리를 사용해서 뭐뭐로서 작은 관으로서, 그러니까 작은 관으로서 이제 뿌리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깊은 토양층에서 얕은 토양층으로 망가니즈를 재분배를 한대요. 두 번째는 뭐냐?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망가니즈를 뭐 하면서? 그것이 커먼 블랙베리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농축시킨대요. 그 금속을 어떻게? 그것의 이파리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파리가 떨어지네요. 그리고 부패하게 될 때 그것들의 농축된 망가니즈 이제 퇴적물이 더 심층적으로 오염을 시킨대요. 토양을, 그 식물 주변에 있는 걸. 그 다음에 이제 식물에게 있어서 어떤 식물이냐? 면역력이 없는 그런 독성 영향이죠. 망가니즈의 이러한 독성 영향력에 면역력이 있지 않은 식물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나쁜 소식이 되겠죠. 본질적으로 커먼 블랙베리는 제거합니다. 경쟁자를 중독시킴으로 뭐를? 그것의 이웃을 중금속으로. 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네요. 커먼 블랙베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증가시키는 능력. 망가니즈의 양을 주변에 이제 위에 있는 층이 몇 개, 토양이 몇 개 층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맨 상류층, 가장 높은 토양층, 주변의 높은 토양층의 망가니즈의 양을 증가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만든데요. 근처의 토양을 매우 치명적으로 누구에게? 다른 식물에게.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